여러분 오늘 첫 얘기는 이 얘기 하겠습니다. 이 얘기. 민주 서울시장 전략공천 결정을 했다. 송영길 배제는 아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이게 어제 기사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등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은 일단 멈추고 후보군을 원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후보군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판단을 누군가가 한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후보는 지금 우리 당내에 지금 후보로 있는 건 답도 없다. 얘들 나와봐야 그냥 무난히 지는 거다. 자, 니네들 됐어. 전략공천할 거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결정을 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이 붙는 거죠. 전략공천을. 그리고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를 전략공천 지역구로 해서 서울시와 관련된 공천을 전략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윤호중 비대위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시끌시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시끌시끌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요,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정세균, 뭐 박영선,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쭉 나오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 쪽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에요. 뭐 손혜원도 그렇고 지금 뭐 이게 뭐야, 응? 그렇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어디 갔어? 왜 안 열려? 윤호중 비대위의 이번 결정은 오로지 송영길 후보를 막자는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윤호중 비대위는 해산시켜야 마땅합니다. 결정을 기다린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로 송영길은 끝입니다. 윤호중 비대위가 있는 한 모든 희망은 끝입니다. 원천적인 문제 해결은 윤호중 비대위 해체뿐입니다. 비장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대정신 뭐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호정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손혜원 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난리인데, 송영길을 배제하려 했다. 송영길 이게 전라도에서도 여러분 송영길 세력하고 이낙연 세력이 있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이다. 뭐 이런 친문을 제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친문이 뭐 이재명계를 제끼려고 한다.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낙연을 서울시장 선거를 출마시켜서 뭐 이낙연이 당선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승부수를 띄운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제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이해찬에 대해서 이해찬 전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해찬이 문재인하고 싸우고 이재명과 손을 잡았다고 이해찬이 이재명 밑에 종속된 인간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찬이 이재명을 소중히 여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그리고 이제 윤호중 얘기도 나올 텐데, 이해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게 되냐면, 이해찬은 자기 스스로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민주당, 내가 곧 민주당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 후보는 뜨내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찬이. 그래서 이해찬이 대선 후보들하고 계속 문재인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도 지금 트러블을 내고 있는 그거에, 자기가 곧 민주당이고 대선 후보는 뜨내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티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해찬은 친민주당이지 친문이나 친이가 아니다. 그리고 그 친민주당이라는 것 자체도 그 민주당을 자기랑 동일시하는 친민주당이다. 곧 자기애예요. 이해찬은 자기애가 엄청나게 세고, 자기의 그거를 실현할, 자기의 민주당을 뭐 선거에서 이기고 이런 걸로 실현할 수단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을 여기지, 그걸 엄청난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찬이 문재인을 좋아하고 이해찬이 이재명을 하는 그런 친문이나 친이의 포지션을 갖는 건 니네가 선거 나가서 이길만 하구나
자기가 직접 나가니까 이해찬은 되게 특이한 정치인이에요. 자기가 직접 나가는 건 자기는 안 된다라는 자기 객관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찝어서 킹메이킹을 하면서 계속 민주당에서 권력자를 휘두르고 싶은 그런 정치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찬은요, 친문이나 친이로 이렇게 수렴되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친문 중에 있잖아요. 친문 자체가 이해찬의 친노그룹, 거기서 시작을 한 거라서 친문 중 상당수가 이해찬의 우호적인데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윤호중인 거예요. 윤호중은 친문 그룹을 이끌면서도 이해찬하고 동맹관계, 우호적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손잡고 친문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친문이라는 것 자체가 문재인이 이렇게 막 개파를 만들고 있었던 그런 정신이 아니라 나 정치 안 해 이러고 있었던 거를 이해찬이 가서 끌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친문의 태생이 친이해찬계 친노가 큰 축이라고요. 그래서 문재인하고 이해찬하고 싸우면 중간에서 어떡하지? 양쪽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몰라 우리는 일단 이렇게 중립적으로 지켜보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해골찬 종이날배 둘 다 극혐. 그런데 둘의 그 정치력이라는 것 자체는 그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해골찬이 압도적이죠.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주도권을 놓고 이재명과 개딸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재명 개하고 이쪽이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이해찬이요, 야 친문들 네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찬은요 자체 세력이 민주당에서 20%도 안 돼요. 저번에 우원식 밀었었는데도 당대표 선거에서 20몇 %로 떨어지고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거를 보면 이해찬은 민주당 내 자체 세력으로만 보면 20% 내외예요. 근데 이해찬은요, 전라도하고도 동맹했다. 뭐, 친노그룹, 뭐, 이재명 그룹, 여러 세력하고 동맹했다. 풀렀다 그러면서 당의 주도권을 계속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대는 제가 지방선거 얘기 종종 하는데 드루킹 사건 났을 때 김경수 사퇴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다니까요, 오전에. 근데 그 기자회견 엎어버리고 오후에 출마하는 기자회견 강행해버리고 그 몇 시간 동안 민주당 멘붕에 빠져 있었을 때 이해찬이 보여준 카리스마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은 세력으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멘붕만 빠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탁탁탁탁 쳐주고 결정을 하고 어떡하지 멘붕에 빠진 인간들이 이렇게 결정장애에 빠졌을 때 이해찬은 그냥 내가 책임져 하고 결정을 해버리면 형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게 이해찬의 카리스마예요. 세력이 커서 민주당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유연하게 동맹과 연합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이해찬의 힘이고 코어 그룹을 한 20%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호중과 함께 서울시를 전략 공천 지구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문제는 아무튼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해찬도 이제 거의 은퇴각이라고요. 몸이 늙었어. 몸이 늙어서 거의 은퇴각인데 이제 윤호중이 사실상 이해찬 자리를 대신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일단 그건 일세 물음표를 찍고 일단 지금 윤호중이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구화를 해버렸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당내에 공심위를 쪽수가 이재명 쪽이 이재명 쪽 아직 대중조직은 큰데 당내 쪽수가 모자란 거예요. 친문 플러스 전라도 상당수, 전라도에서도 또 송영길, 이낙연 이렇게 되는데 이낙연 쪽 이렇게 조용히 있었던 전라도의 상당수 그리고 자기네들이 동원할 수 있는 친문 그룹 이걸 동원을 해가지고 이재명 친이대를 눌러버린 거라고요. 이게 서울시장 이거를 이렇게 전략공천 결정해버리는 건 친문, 이해찬 그룹 이쪽이 다시 당의 주도권을 이재명 그룹하고 이러면서 전라도 일부, 친문 일부, 그리고 이해찬, 윤호중, 운동권 요런 쪽에서 성골 운동권 이런 쪽에서 기습적으로 그냥 서울시 공천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그러니까 부들부들하고 난리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하려면 최민희나 손혜원을 보면 돼요.
최민희 의원은, 그러니까 최민희, 손혜원 둘 다 친문이죠. 베이스가. 베이스가 둘 다 친문인데 완전 친 이재명 개화된 게 손혜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튜브 스피커들도 다 이재명화돼 있고 개딸들 포지션도 다 손혜원하고 비슷하죠. 완전 친 이재명이에요. 친문이었던 흔적도 별로 안 남아 있어. 그런데 최민희는 기본 베이스가 친문인데 이해찬과 함께 양산집에 쳐들어가서 이 문재인 출마를 설득한 그 그룹, 그리고 운동권, 뭐 이대 운동권, 서울대 운동권 이런 운동권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해찬 그룹, 이 친문 그룹은 좀 다르죠. 현재 이해찬 그룹 친문으로, 그러니까 윤호중이나 최민희는 이해찬 그룹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돼 있고, 운동권 베이스 이해찬 그룹으로 이렇게 남고, 그 운동권 베이스가 없는 손혜원은 완전히 친이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운동권 족보에서도 되게 골 때리는 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 건데, 최민희 공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친이 쪽에서 나옵니다. 친이 쪽에서 나오면서 2차 가해를 했다. 박원순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했는지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민희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이게 친이 쪽, 그쪽 계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족보지?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여러분, 이해찬, 윤호중은요, 여러분, 친문 계보 말고 또 하나가 은폐되어 있는 계보가 하나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서울대 운동권 계보라는 거죠. 서울대 운동권의 찐 지도그룹 멤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노 계보죠. 그러니까, 서울대 운동권 친노 계보. 그러니까 이게 성골 계보예요. 그러니까, 개딸들과 이재명 그룹이 이 서울대 운동권 계보에 이해찬, 윤호중을 너무 만만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석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석기가 바닥에서 구르면서 주사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서울대 주사파는 바닥을 보지 않았어요. 여의도를 봤지. 서울대 주사파 내지는 서울대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여의도와 중앙정계를 바라봐서 떠났죠. 그래서 이해찬, 윤호중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의도 세력의 중추가 되고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주사파 파는 외대 용인, 뭐 용성 청년이 먹도록 방치한 게 서울대 그룹 아니에요. 서울대 그룹에서 보세요. 민주당으로 간 사람들이 윤호중, 이해찬 같은 사람들이고, 김영환 씨 같은 분들은 뉴라이트 만들어서 보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사파 그룹들이 다 여의도에 상륙을 했는데, 그 여의도에 상륙한 주사파 그룹들 보면 서울대 거의 서울대죠. 서울대 주사파들 중에서 지도 그룹은 보수로 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외대 용인 뭐 이렇게 바닥에서 구르는 주사파들이 지금 여의도판에서 밖에서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자, 보세요. 바닥에서 굴르면서 용성청령, 경기동부 이런 게 자랐고, 그 그룹들이 이재명하고 개딸들, 이재명과 개딸들은 한마디로 스카이 운동권이 아닌 주사파들 앤드 시민사회 계통, 그리고 뭐 페미니즘 이런 아싸들을 쭉 그룹화돼서 대중 스피커까지 해서 민주당 상륙작전을 하는데, 윤호중이 서울시 전략지구화로 딱 개엇을 먹인 상태에서, 야, 우리가 성골이야 라는 육두품들을 향해서, 니네는 쪽수가 많아도 육두품이 우리가 성골이야 라는 걸 지금 개엿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대중조직과 스피커를 이재명 그룹이 장악을 해도 결국은 그 이해찬의 승계자 윤호중, 그리고 친노 원내 세력, 그리고 중추, 여의도에 진출한 원내 세력, 친노 운동권 이쪽의 중추인 윤호중, 서울대 운동권의 지도위원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되게 조용조용히 했는데, 윤호중이 드디어 핫한 정치인인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이해찬이 퇴장을 하는 거예요. 늙었고 몸이 안 돼, 이해찬은. 그러면서 윤호중이 이해찬의 계승자가 되고,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 성골 그룹, 성골 운동권 그룹이 지금 칼을 빼들고 지금 이재명 그룹의 상륙작전을 저지를 하는 모양새가 벌어진 게 서울시장 전략공천 결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싸움 정말 익사이팅 할 거다라는 거죠. 스카이 운동권과 이재명 세력, 이게 여러분 옛날에 유시민과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그 그룹의 싸움,
이재명이 그때 정동영 지지그룹의 대표였는데 그때의 싸움하고 이게 다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의도 대 이재명 대중 세력, 스카이 운동권 대 이재명 세력,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대회전이 시작된다. 근데 얘네들은 저번에도 봤었지만 막 공격을 하고 전면전 분위기로 가다가 타협하고, 며칠 시끄럽다가 타협하고, 며칠 시끄럽다가 타협하고, 얘네들이 생각보다 있잖아요. 민주당 애들이 너무 유연하게 정치를 해요. 자, 이 갈등을 얘네들이 어떻게 봉합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파멸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저는 파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열 정리하고, 야, 집은 얼마, 니네 경기도나 처먹어, 서울은 우리 거,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서열 싸움이 오지게 발생하고 있다. 자, 요 얘기 해드렸습니다.